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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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아마추어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살롱의 지속성을 꿈꾸는 제너럴리스트 윤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살롱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붉은 PD입니다. 뭐 하긴요, 이제 출판 프로젝트 준비해야죠. 그렇지. 우리 이제 출판 프로젝트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여기 나오면 살짝만 언급할까요? 근데 그 전에 붉은 PD님은 또 큰 행사 또 이렇게 하시는 또 업무 또 이제 올 여름에 행사? 또 올 여름에 또 예, 저희 하시는 게 그 있으시죠? 직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 광고 안 하세요? 저희 팟캐스트에서? 근데 저는 이제 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 행사도 역시 기독교 행사거든요. 네.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 또. 네. 업. 그래도 뭐 제 네. 제목이라도 타이틀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직과 업을 분리하겠습니다만은. 네. 2019 성서한국 전국대. 네. 네. 성서한국 전국 대회. 예. 네. 뭐 기독교 행사 저희 단체에서 하는 가장 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독교인들 주로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제가 일하는 단체가 이제 일반 생각하시는 이제 보수 근본주의의 그런 색채나 방향성은 아니고 네. 진보적 복음주의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룹들이 주로 모입니다. 빨갱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고요. 네. 조사 뭐 단체 중에 한 군데로. 거기까지 또 이야기하면 또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묻다, 이게 약간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케터로서의 그러니까 본분에 뼛속까지 너무 마케터. 난 생각도 못했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활용하실 거면 쓰시고 아니면 네. 하지 마시고. 근데 또 필요한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럴까요? 예. 부흥과 상황 읽으셨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예. 네. 누구셨죠? 저희 맞아. 저희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거 한번 설명- 동네 교회 갔다고. 설명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친근한 인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하신 것 같죠? 네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마자님께서 지난 4월 말에 댓글을 이렇게 팟빵 앱에 남겨주셨는데요. 복음과 상황 5월호에 실린 글을 보고 이 산책님이 기고하신 글인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편 정도의 방송을 듣고 나니 마치 우리 동네에 좋은 교회를 발견한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산책님 도대체 어떤 글을 기고하셨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프로필에 또 저희까지 언급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멤버니까. 영광입니다. 네. 네. 중요한 되게 뿌듯뿌듯했어요. 일과입니다. 네. 뿌듯뿌듯했습니다. 우리 동네 좋은 교회를 발견한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목회자는 용도사님? 훅 치고 들어갔어. 현우 터졌어요. 현우. 진짜 현우 터졌어.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개척할까요? 제가 목회자고 여기 집사님 손. 현우 터졌네. 저희 사찰 집사 하겠습니다. 제가 땡기는데 양보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출판 프로젝트도 슬슬 이제 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좋은 책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아이디어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의견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윤희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등판. 이야, 얼마 만에 이 등판입니까? 오랜만에 등판. 네. 올해 거의 처음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런가? 거의 그런 것 같아.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하셨잖아요. 아무튼 싫어하냐? 아리스토텔레스 싫어하냐? 아니, 거리 현대사상 두 개 다 거하게 진짜 말아먹고. 다 추로. 네. 아니 거리 왜 현대상 너무 좋았어요. 뭘 말아드셔요? 두 개 다 거하게 말아먹은 기억밖에 안 나서. 되게 좋았는데. 조던 피터슨 흑역사보단 조던 피터슨은 제가 지금도 읽고 있어요. 정리하라. 네. 어떤 책이에요? 잠깐 딱 들어가기 전에 영혼의 가나요랑 네. 거리의 현대사상 말아먹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팩트 체크. 팩책. 팩트 폴리스 사실 뭐 소실 충실성에 근거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 특히 영혼의 가나요는 평균 이상입니다. 와. 평균 이상이에요? 네, 평균을 꽤 웃돕니다. 사람들 영혼에 관한 관심 많나 봐요. 앞자리가 달라요. 오. 다운로드가 실망이 크셨겠네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망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에요. 네. 재밌었는데? 저도 한 2-3번 들었는데. 네. 저는 평균 우리 방송을 2-3번 듣거든요. 음. 네, 2-3번 듣는데 역시. 영혼에 관한 역시. 한 3-4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책 골라주셨죠? 예, 오늘은 분열하는 제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열하는 제국. 예, 그리고 부제는 11개의 미국 그 라이벌들의 각축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그 항아리에서 나왔고요. 예, 저자는 콜린 우다드라는 저자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때 분노와 화염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Fury and Fire. 네. 그때 했을 맞아요. 때도 네. 정말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저는 미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사가 그나마 좀 역사 중에서는 짧은 편이고, 나는 그나마 뭐 이게 뭐가 좀 더 멋진 얘기 하신 줄 알았는데 역사 짧고. 네. 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행위 주체라든지 그 복잡성이라든지 그리고 키워드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또 이제 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국사만큼 사실 이해하기 좋은 어떤 모델과 표본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나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떤 특히 뭐 식민지 제국주의 이전의 어떤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 뭐 제가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는 잘 몰라서 그것도 약간 부끄럽긴 한데, 좀 어쨌든 대부분 민족 국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인종, 그리고 굉장히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인종, 그리고 교과서에 항상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뭐 인종의 전시장이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 그 같아요. 멜팅 팟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멜팅 팟, 그쵸. 그러니까 다 녹여져 있는. 근데 저는 인종주의에 약간 관심 많은 게,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호모 미그란스 때도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런 어떤 난민 문제라든지 좀 그 외주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 이제 계속 이제 사회가 부딪힐 것이고, 다양한 이슈들이 생성될 때에 좀 미국사를 한 번쯤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런 이해 폭을 넓혀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국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인종주의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기본적으로 좀 경계했던 게 미국의 인종법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애들이 너무 섞이니까, 특히 미국 저기는 진짜 순수하지 못한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과,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 내에서는 인종 차별이라든지 인종 분리주의 원칙이 워낙 이제 드셌고, 어떤 그런 밑바탕 배경에 이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오고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개의 미국이 무슨 말입니까? 11개의 미국이라는 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요. 미국을 어떤 미국사를 이해하는 어떤 틀로서의 어떤 11개의 어떤 대표적인 세력들을 미국 11개의 미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미국 하면은 42개 주? 50개 주. 아, 죄송합니다. 예. 50개, 저는 50개 주의 미국 하면은 그냥 주로 얘기하나 보는데 이제 여러 개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잖아요. 연방 국가. 저희처럼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연방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테이트고, 그러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니까 United States의 어떤 연합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정부가 하나의 또 권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어떤 통제를 통해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연방을 불신하는 어떤 경향들도 있고 연방과의 어떤 관계가 좋은 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어쨌든 그 연방과 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미국 지리를 좋아했던 거는 사실 메이저리그와 NBA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어쨌든 저는 30개 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박찬호 때는 뭐야. 몇 살이셨어요? 저 찬호박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예. 찬호박 경기 이제 TV로 봤죠. 쉬는 시간마다. 그렇지. 네. 좀 그 이전에 AF캔 로 이제 그런 경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도 많이 보고 NBA도 좋아하고 다들 뭐 이제 조던충 조던 이제 네, 조던바 저는 딱 조던까지는 압니다. 조던까지는. 네, 네, 네. 마이클 조던. 네. 저는 지금도 NBA 자주 보는 편이고 요새 스타가 누구죠? 그 사람 네, 누구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무한도전에 나왔던. 매운맛 컬이죠. 네, 아, 맞아, 커리인데 커리. 커리가 지금 약간 지금 녹음 슬럼프 왔어요? 슬럼프가 정말 어쨌든 이거 나갈 때쯤이면 아마 NBA 파이널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아, 네, 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미국 이제 놀랍게 다음 연도에 트럼프 재선이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의 당선 때 다들 충격을 많이 받으셨었잖아요. 4년 주긴 맞아요. 되게 또 빨리 돌아오네요. 어쨌든 연임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원은 2년마다 대통령은 이제 4년마다 그렇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총선 왜 이렇게 안 다가오지? 아무튼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총선이 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먼저라서 그렇지. 그게 또 이제 남북 정세와 네. 맞지. 그렇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사를 이해하는 거는 또 한미 관계와 또 이 한반도 주변 나라 해양 노무현 대통령 이 추천했던 코리아 생존의 기로라는 책에 보면 이제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으로 구분되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약간 이런 세력들의 충돌이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다고들 많이들 하는데 그런 큰 어떤 게임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미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사가 어떻게 해왔고 어떤 세력들이 충돌해 왔고 지금 미국이 어떤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떤 탁월한 이해를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으면서 저는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강추입니까? 네, 저는 강추예요.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이. 이 책을 그전에도 이미 미국사를 꽤 아실 텐데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더 도움 받으셨다는. 잘 몰랐는데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잘 빠져나가시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딱 그거잖아요. 배항해 그 사람 네. 누구냐. 콜럼버스. 네. 네, 배항해. 예, 근데 대부분 다 콜럼버스 메이플라워 맞나? 아니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오면서 1620년에 딱 네. 거기 해안가에 딱 거기 도착하면서 청교도들이 밀려오면서 네.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네. 책의 시작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럼요. 처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온 사람은 사실 스페인 세력이었고 사실 그 스페인 세력들이 북진하면서 이제 텍사스, 이제 뉴멕시코, 콜로라도 남부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스페인 문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실 미국의 시작이고 그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본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콜린 우다드 저자도 사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엘 노르테라고 합니다. 엘 노르테라는 엘 노르테? 엘 스페인어군요. 노르테. 엘 노르테.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역사 문화를 다루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세력을 살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엔 또 영국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미국의 주 중에 그 루이지애나 있어요. 루이지애나 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이제 뉴올리언스거든요. 네. 재즈의 도시. 네, 뉴올리언스. 사실 뉴올리언스가 네. 이제 프랑스 사람 뉴오를레앙이죠. 오를레앙. 네, 그러니까 오를레앙 파리 밑에 오를레앙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를레앙이요? 예. 오를레앙, 네를레앙, 오를레앙. 그 오를레앙, 뉴올리언스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부터 매입하면서 1871년인가에 아마 미국 땅이 됐을 거고요. 또 이제 식민지로서 그 퀘벡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사를 이 책은 사실 미국사에 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왜 캐나다 사람들은 왜 영국에 남아 있었나? 예, 그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뉴 프랑스라고 불리는 지역들이죠. 뉴 프랑스. 예, 뉴 프랑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메이플라워, 코네티컷, 이제 지금의 어떤 보스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굉장히 사실 춥거든요. 북부 지역이 추우면서 이제 점점 더 내려오면서 형성이 되는데 그 넘어온 사람들 양키덤이라고 합니다. 양키덤. 예, 그래서 양키덤. 예, 양키. 근데 사실 저희 그 야구팀 뉴욕 양키스 때문에 뉴욕 쪽에 양키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뉴욕은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원래 네덜란드인들이 와서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했는데 이제 그 영국이 와서 이제 새로운 요크, 네. 뉴 요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 또 요크가 하나의 뭐예요? 요크가. 요크가 지역 북부 이름이에요. 북부에 있는 도시 그렇군요. 이름이에요. 예. 영국 요크셔. 북부 네네네. 지역에 예, 요크셔 지방이 있고 어쨌든 요크셔 그러니까 뉴 요크, 뉴 오를레앙, 뉴 올리언스 뭐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지명을 짓기 그렇구나. 시작한 거예요. 뉴 요크.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양키덤 세력이 있고 또 뉴 네덜란드인들. 네덜란드인들은 사실 이게 상업을 중시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이 막 자기들 괴롭히는 거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어쨌든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합니다. 그 네덜란드 세력들이 이제 뉴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 그 자기의 어떤 사회개혁과 어떤 그 성공의 핍박을 벗어나서 어떤 그 청교도 세력들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사실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버지니아 그보다 약간 그보다 남쪽 지역에는 이제 타이드 워터라는 세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제 영국의 어떤 중산층 젠트리, 타이드 워터. 예, 젠트리를 구성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왕들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약간 교육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귀족적인 의식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넘어와서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타운을 세웁니다. 그들은 약간 그 위에 양키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성공회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성공회는 약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타이드 워터는 약간 어느 정도 귀족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담배 농장과 어떤 왕당파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영국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정통적 공화주의. 예를 들면 예전에 고대 그리스가 어떻게 유지했냐면 물론 자유 시민이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고 뭐 아고라 가서 이렇게 막 펼치고 그랬었지만 사실은 이제 노예가 있어야 그들이 정치적 자유가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이드 워터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면들을 노예를 통해서 착취를 통해서 얻어내고 그들이 이제 어떤 그 사회 고위층으로서 기반을 누리는 사회가 타이드 워터였던 거죠. 그 밑에 딥사우스는 더 심해요. 딥사우스는 이제 지금의 플로리다, 네. 엘라베마, 이제 뭐 약간 그 더 남쪽에 있는 어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이게 따뜻해지고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농장 완전 농장 많고 그 원래 그 영국의 그 바베이스도스나 카리브의 식민지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노예로 써서 이제 목화 농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플로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엘라베마 이제 그런 아칸스 약간 남부 이런 쪽, 예, 테네시 이런 쪽의 남부 조지아주 약간 그런데 이제 따뜻한 곳에 와서 이제 대규모 농장을 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들이 막 들어오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 뭐 하와이 뭐 농장으로도 많이 가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온 그런 노예제가 극성인 세력들. 네. 그것이 이제 딥사우스죠. 그러면서 대체로 이 6세력이 많이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미들랜드인데 점점 미들랜드는 이제 필라델피아나 그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국 사람, 영국 쪽 사람들만 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독일도 농민 전쟁 엄청 하고 베스팔렌 조약 이전까지도 엄청 싸우고 군주제에서 탄압받기 싫고 막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싶고 막 퀘이커 교도들 막 소수파라고 막 이렇게 막 핍박받는 애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내륙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들은 간섭받기 싫거든요. 군주제 싫어서 왔는데 또 정부가 새롭게 세워져서 고압적으로 대하는 거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제스레파들도 많이 이제 미들랜드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서 이제 오하이오 뭐 이제 클리브랜드 약간 이런 쪽에 네. 많이 일리노이 그 밑쪽으로 네. 그쪽으로 해서 그 일리노이가 시카고잖아요. 네. 그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세인트 루이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 세력들이 때로는 이익에 따라 연합하고 종행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세력이 이제 그레이터 에팔레치아라는 세력인데요.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예, 네. 그들은 이제 지금은 약간 화이트 트래시라 그래서 약간 산악 지역으로 넘어가서 개척자인데 그들은 때로는 막 그 넘쳐나는 흑인 노예들이 너무 싫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개척 정신으로 이제 그 산악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어떤 그런 세력들을 개간해가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엘로르테, 딥사우스, 타이드워터,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미들랜드, 양키덤을 중심으로 해서 이 6개 세력들이 어떻게 점점 더 서진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영역권을 확보하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레이터 에팔레치아는 약간 만주 같네요, 만주. 네, 만주인데 그레이터 에팔레치아가 되게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이제 예, 미들랜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이제 이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미들랜드, 딥사우스, 타이드워터, 양키덤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굉장히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인종에 대한 어떤 습성이나 종교적인 습성들이 너무 배겨 있어서 그들의 삶의 양식은 너무 이제 기름 같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구분되거든요. 딱히 지역이 뭐 그 이제 처음 책 앞에 나와 있는 예, 부분처럼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고 있어요. 저도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읽으면 쏠쏠한 재미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예, 구도를 가지고 미국의 초반 역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법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3개가 따로 놀았기 때문에 초기 13개 그 별 13개 있잖아요. 네. 미국 맞아요. 동그랗게 예, 이렇게. 예, 예. 네. 그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그 앞에 예, 13개의 별이 네. 있잖아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13개의 줄이 예, 13개의 줄이고 50개의 별이 있죠. 별이죠. 죄송합니다. 그 13개의 줄이 초기 이제 첫 13개 주 네. 미국이 시작했던 미합중국 헌법이 시작했던 1787년 시작했던 이제 13개의 주인데요. 이제 각각의 특성은 이제 양키덤은 이제 가르치기 좋아하고 이제 기독교 어떤 청교도적 이상이 실현돼야 되는 이런 습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들랜드는 너무 싫어해요. 그냥 우린 조용하게 살고 싶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우리 소수의 가치를 제세르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페이코도 네. 간섭하기 싫잖아요. 칼뱅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제세르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자들 저거, 아유, 저 칼빈주의 저거. 엄청 싫죠. 우리만 오손도손 살고 우리 그 군주제의 어떤 압박을 펴서 특히 독일인들 왜냐하면 그 펜실베니아 지방에 독일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독일어 방언을 이제 펜실베니아 더치라고 하는데 예, 그 가운데 이제 오하이오 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있죠. 미러키 특히 미러키는 여기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들랜드 독일인들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래요. 그래서 이제 야구팀 이름이 미러키 브루어스죠. 아, 그러네. 예, 예. 그런 거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도 미들랜드 지역인데 세인트루이스 야구장의 스타디움 이름이 부시 스타디움이에요. 근데 그 부시가가 맥주 사업을 했던 독일인들이에요. 예. 뭐 약간 그런 네. 예, 짭짤한 재미들이 이 책을 보면 이제 되게 지식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예, 효소처럼 뿅뿅뿅 터지는 어떤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남북 전쟁이 어떻게 보면 큰 기점이 돼요. 그래서 남북 전쟁에 이제 산업이 부흥한 북부와 이제 노예제를 통해서 목화 사업의 어떤 농장의 중심인 어떤 남부는 노동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노예의 어떤 공급과 노예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북부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뭐 디트로이트 같은 데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 산업력이 필요하니까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노동력이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간의 어떤 갈등, 이 두 세력, 특히 딥사우스와 타이드워터. 타이드워터가 원래는 더 약간 더 엘리트고 딥사우스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타이워터는 약간 그 에팔레치아 산맥 때문에 이제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세력이 엄청 고립되고 이제 딥사우스는 점점 더 이제 밑에 텍사스나 이제 그런 루이지애나 텍사스 쪽으로 점점 더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세력을 넓혀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딥사우스와 타이드워터 세력의 연합을 이제 긱시 연합이라고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에팔레치아도 많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 에팔레치아가 좀 독특한 게 딥사우스도 싫고 양키도 싫어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미들랜드도 사실 싫어하는데 미들랜드도 노예제만큼은 딕시 연합을 되게 막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기도 기독교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남부 기독교와 북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뭐 남부직 기독교는 굉장히 내면적인 것에 충실을 하면서 창조론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나오는데 창조론이 먹혔던 곳은 이제 그레이트 에팔레치아 딥사우스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용도사님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이 네, 지금 그 부분 읽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나오고 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 칼뱅주의자나 뭐 이게 약간 사회적 기독교 세력들이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청교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노력들이 굉장히 벌어지면서 미들랜드는 어쨌든 시골로 들어가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부동층이 형성되기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표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그 연합에 따라 그 대통령이 누가 되고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약간 사회적으로 그 183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3,600만 명이 미국으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마다 뭐 1830년대, 1860년대 약간 이제 어디서 왔느냐가 약간 다른데 뭐 노르만 쪽 그 스칸디나비아 쪽에서도 오고 네. 특히 남부 유럽 뭐 그리고 이탈리아나. 그렇죠. 그리고 미들랜드나 이런 쪽에서는 스카드 아일리시 아일랜드 대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도 많이 건너오고 뉴욕 같은 경우는 특히 이탈리아계가 너무 세고 네.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을 통해서 밀려오는데 근데 이민들이 사실 양키나 미들랜드 쪽으로 가지 딥사우스 쪽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그 타이드워터나 딥사우스는 완전 계급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밑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어떤 시민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양키나 미들랜드 쪽으로 점점 이민을 하게 되면서 그쪽이 더 어떻게 보면 커지게 되는데 점점 더 이제 1800년대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점점 인디언과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으면서 서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좀 재밌는 지역이 파웨스트라는 지역이 나와요. 파웨스트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동안에 뭐 개간을 해서 뭐 농사를 짓고 뭐 캔자스나 뭐 네브라스카도 약간 중부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캔자스 평원 밑에 아칸소 이런데 밑에 쪽은 이제 그나마 이제 농사가 짓는데 그 밑으로 갈수록 사막 나오고 아무리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너무나 건조해서 그랜드 캐년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네. 네바다 사막에 농사 지을 수 없고 그러면서 그들이 건너갑니다. 그냥 그곳을 지나쳐 쭉 지나가게 돼요.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레프트 코스트에 다다르게 되죠. 태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키들이 서진하면서 갔던 곳이 레프트 코스트고 그곳이 이제 양키덤과는 아주 그냥 꿀짝 그러니까 짝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레프트 코스트의 특징이 이제 서부 해안의 따뜻한 어떤 그 태평양 서부 태평양 너무 살기 좋잖아요. 거기 샌프란시스코 밑쪽으로 오레건 뭐 포틀랜드 오레건이죠. 그 시애틀 뭐 이런 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실리콘밸리 이런 사실 시애틀을 중심으로 많이들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키덤과 같이 이제 연합을 하면서 되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연합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쪽이 이제 주로 환경운동, 뭐 그린피스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레프트 코스트가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의 어떤 태평양으로서의 어떤 물자 수송을 통해서 중간 개착지가 파웨스트가 있는데 파웨스트는 그래서 이제 철도 근데 파웨스트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데는 유타밖에 없어요. 솔트레이크 시티. 걔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몰몬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만 어떻게 보면 그 몰몬교 공동체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살아버린 거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진이 일어나고 파웨스트는 굉장히 철도 기간 산업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와서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자본이 와서 이제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남게 되고요. 엘로르테는 점점 더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그들은 약간 인구가 유입되기엔 너무 지리적으로 외진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발전하기 어렵고 대신 이제 멕시코에도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북부 멕시코와 남부 멕시코가 심했는데 어쨌든 스페인계 사람들은 자기가 멕시코 사람 취급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그렇지만 이제 백인이 너무 귀한 시대인데 그래서 히스패닉의 어떤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던 곳이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파웨스트에는 되게 황폐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미 공군기지 뭐 실험 군사 실험 이런 건 다 파웨스트가 도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뭐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잖아요. 콜로라도 노키스 야구 보면 많지만 거기 산동네잖아요. 맞아요. 덴버 이런 데 산동네인데 할 게 없는 그냥 그런 철도나 기간 산업이나 그런 어떤 기착지로서는 예, 그냥 어떤 국가 산업.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60년대가 지나가면 보수화가 되는 파웨스트는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은 완전 보수 지역이고 레프트 코스트랑 양키덤은 완전 민주당 지지에 어떻게 보면 진보적 세력은 남고 엘로르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지역이고 이제 약간 딥사우스는 특히 이제 조지 부시로 대표되는 어떤 이제 세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서 2000년대 최초로 딥사우스 출신의 대통령인데 텍사스 주지사였잖아요. 동생 제프 부시는 플로리다 주지사였고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이 이제 공화당 세력으로서 영향을 잡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미들랜드를 누가 먹느냐 이것이 예, 미국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충청도구만요. 네, 충청도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어떤 그리고 그 외에 또 퀘벡 그 First Nation이라고 네. 책에 나오지만 원래 원주민들은 그 캐나다 더 위쪽에 살고 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여기서는 그린란드 얘기도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이누이트 그들은 네. 독립을 하려고 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립 어떤 열망이나 그런 것들이 이 책에도 표현되어 있고 퀘벡은 퀘벡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냉철하게 이 책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좀 미국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세력들이 있음을 이해할 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민과 미국의 인종과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종교와 미국의 사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형성하고 있고 어떻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어떤 그 11개로 구분되어 있는 미국이 이건 얘네들은 공통점이 하나 없는 애들이거든요. 사실 타이드워터, 미들랜드, 양키덤, 딥사우스 얘네들은 진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그레이터 에팔레차 그들은 그레이터 에팔레차 경우는 KK의 본산이에요. 왜냐하면 걔네가 화이트 트래시로서 너무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어떤 가난과 개척에 힘을 쏟았는데 흑인 애들이 와서 막 흑인 친구들이 와서 막 자기 일자리 빼앗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에팔레치아의 그 백인들이 우월주의 때문에 KK가 지금 발현되고 네. 예, 그런 어떤 문화들이나 현상들 나타나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도식이나 이 설명들이 굉장히 이제 미국을 이해한 어떤 하나의 핵심 어떤 구도와 관을 형성해주는 책이라서 이 책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사와 미국 정치에 관한 책을 읽으신다면 더 파생적으로 얻는데 특히 용도사님 같은 미국 교회사 같은 걸 이제 이해하고 싶다 싶으시면 꼭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지금 랩하신 걸 들은 것 같아요. 포텐 터졌는데? 아니, 아니. 아니 오랜만에. 저는 네, 너무 좋네요. 윤희님 만난 이래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재밌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추하시는 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소장각이구나.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녹음 전에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제대로 아는 게 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도 굉장히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요. 미국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이런 이제 뭐 문화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제가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못 잡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이 책은 진짜 좀 읽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어쨌든 양키와 딥사우스의 대립 구도예요. 네. 그 사이에서 이제 군사 정책과 미국의 종교 정책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동층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고, 결국에는 그 대립 구도를 이해하면은 지금의 미국의 정치나 선거 뭐 모든 문화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부터 저 양키놈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양키랑 미국과 연관이 있나? 그냥 그 미국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기도 미국 하고. 하면 그냥 양키라는 느낌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스페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처음 미국의 볼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에서 이제 건너온 그 미국인이 뭔가 그 대표적인 그 앵글로 섹슨 네. 문화에서 비롯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11개의 나라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사실 11개의 나라로 그 외에 어떤 아니면 다른 연합으로 몇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다른 나라로 분열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개 이 다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의 어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로 존재하고 있다. 이 책에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정체성, 결국에는 그 다양성, 그 이주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동했고 결국에는 그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은 히스패닉이 너무나 확대되고 있고 사실 그 백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치 지형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미국 사회를 상상하고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세력이 이제 나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사를 통해서 저도 이걸 통해서 더 다른 미국사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각자의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인종, 이민, 뭐 문화, 뭐 각자마다 사용하는 영어도 사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듯이 다양한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독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이제 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갖기 위해서는 좀 이 책을 읽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주홍 글씨 네. 그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 글씨 배경이 보스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확히 양키덤 여기 보스턴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딱 봤는데 파웨스트 설명해 주실 때 그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몰몬교 배경 그 미국 서부 시대가 나오거든요. 유타주의 정확히 여기네요. 네, 그래서 파웨스트예요.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파웨스트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철도와 기간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 그 주홍색 연구에서도 그 진짜 처절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갖다 대는데 물을 갖다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척박한 땅인 거예요. 파웨스트는. 그러니까 네바다주의 넬리스 공군기지라고 거기서 이제 미 공군이 대규모 연합작전을 하는데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실험도 아마 그런 쪽에서만 할 수 있고.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마디씩만 보태고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네, 미국의 여행을 다시 간다면 이런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새롭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뉴욕에 갔을 때랑 또 LA에 갔을 때랑 혹은 플로리다에 갔을 때랑 좀 보는 관점이 새롭게 생길 것 같아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전 얘기하셨던 대로 유님께서 저 잘 아시니까 한국에 영향을 미친 어떤 미국 그 종교 어떤 미국 종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굉장히 깊어서요. 신학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이 책 읽으면서 좀 약간 미국사랑 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그 11개의 세력이 아웅다웅 할 수 있는 것도 땅덩이가 넓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 뭐 우리나라였으면 뭐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뭐 전라도 경상도 넘어가니까. 네, 하여튼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네. 역동적이네요, 뭔가. 네. 아, 신기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예, 정말 이 뭐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예, 읽으면 좋으실 것 같다는 같고.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미국사에 대한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이제 뭐 인종, 이민, 남북 전쟁, 뭐 노예제, 그 평등을 위해 그리고 뭐 미국 군수 산업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연방 정부의 정권을 먹기 위해서 예, 정권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전투 속에 있고 그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하고 합종 연행하면서 사실 미국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또 이제 주변 정세와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살펴보신다면 또 재미있게 독서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 문화와 뭐 미국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미국 종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은 좀 읽으시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콜린 우다드가 쓴 분열하는 제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역사 쪽 계속 하세요. 역사 쪽 할까요? 오늘 뭐 거의 아주 좋아요. 예, 진짜. 거의 날아다니셨는데 오늘.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